네, 안녕하세요. 한방노무사입니다. 오늘 제 짝꿍 김프로님이 휴가를 내셔서 혼자 외롭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은요, 근로계약서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내가 만약에 회사에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궁금하지? 라는 것을 담은 내용이 근로계약서가 될 겁니다. 자, 근로계약서 제가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걸 한번 이렇게 띄워봤는데요. 언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 휴게 시간에 대한 내용, 쉬는 날 휴일, 그리고 휴가, 그리고 월급에 대한 내용들이 있네요. 자, 이렇게 표준 근로계약서를 쓰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쓰는 사업장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근로 조건이 다 달라가지고요. 말 그대로 이런 표준이란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들이 법령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돼 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자, 실무적으로는 이런 근로계약서를 많이 씁니다. 근로계약서 한번 볼게요. 당사자가 있겠죠. 당사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월급이란 내용이 궁금을 하겠지만 여러분, 월급보다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은 아마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로계약기간. 계약기간에 이렇게 입사일부터 종료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계약직이라고 하죠. 여기 어디까지, 예를 들면 여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이런 거를 계약직이라고 하죠.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인 경우에는요, 이 뒤에 빈칸이 그냥 공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용입니다. 근로 계약 기간을 봤으니까 우리 담당할 업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을 하는 시간, 보통 여기에 우리 어떻게 적겠어요? 09시부터 18시 이런 식으로 많이 적으시겠죠. 쉬는 시간, 휴식 시간 1시간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연봉 한번, 월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냥 연봉 얼마, 월급 얼마 이렇게 끝나는 회사도 많은데요. 법은요, 정확하게 임금의 구성 항목, 기본급이 있고요, 연장이 있고요, 휴일수당이 있고요, 뭐 직무수당, 직책수당이 있고요. 이런 구성 항목을 적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 기본급에 해당하는 숫자는 209시간이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시급 얼마라고 해서 일을 한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돈을 받아 가시겠지만 관리 업무나 사무 업무 쪽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그냥 고정으로 연봉 얼마, 월급 얼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연봉을 나누기 12한 것이 월급일 거고요. 월급을 쪼개놔야 되는데 쪼개놓지 않는다면은 전부 다 기본급이 될 거고, 전부 다 기본급이 된다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 요 시급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논란들은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일반적인 회사는 연봉을 12로 나눈 이 월급을요,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209라는 거는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일을 하는 기본에 해당하는 시간이고요. 하루는 한 주에 40시간을 일을 하는데요. 40시간 일을 하면 하루는 돈을 받고 쉬는 게 룰입니다. 주휴수당이라고 하고요. 48시간을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한 달이 4주가 좀 넘죠. 4.34주가 있다라고 해서 209시간이 기본 시간인 거고요. 연장 수당에 해당하는 게 44시간, 휴일 수당에 해당하는 게 8시간이라고 하는 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일요일 같은 휴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들 짜고 있으세요. 요 연장 시간과 휴일 시간의 합계가 일주에 12시간 곱하기 4.34 하면 즉 52시간을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많이 짰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한 달에 연장은 36시간 정도 하고요. 일요일은 한 2번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52시간을 채워도 되겠죠. 이 숫자가 정해진 건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라는 샘플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월급날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언제 준다라고 꼭 적어 주셔야 되고요. 휴일이나 휴가 부분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올해부터 많은 회사들이 주휴일이랑 근로자의 날만이 휴일이 아니라 여기 빨간 날, 진짜 우리가 쉬어야 되는 날이 돼버렸죠. 관공서 공휴일, 신정, 뭐 설날, 크리스마스, 광복절 이런 관공서 공휴일이요, 올해부터 많은 사업장에 있어서 정말 휴일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나 기타 조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근로계약서 쓰는 거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짤막하게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 휴일이랑 휴가가 적혀져 있는데 혹시 휴일이랑 휴가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막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가요, 출산을 하게 되면은요, 휴가를 10일을 주는데요. 10일이 평일 기준일까요? 아니면 주말 포함해서일까요? 이런 거에 대한 정답은 휴일 휴가의 차이점을 알면 바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휴일과 휴가의 공통점은요, 둘 다 돈 받고 노는 날인데요. 휴일은 원래 일을 할 의무가 없는 날이고요. 빨간 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일요일 생각하시면 되겠죠. 휴가는요, 일을 해야 되는데 돈 받고 쉬는 날입니다. 그게 휴가, 보통 연차라고 많이 하고 공무원분들은 연가라고 많이 하고요. 휴가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 날 쉬는 겁니다. 즉, 원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빨간 날에는 휴가를 못 쓰는 겁니다. 평일 기준으로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이라고 하면 평일 기준이니까 달력상으로 따지면 한 14일 정도 되시겠네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